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HLB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랜만에 보여요. 역시 제약바이오 이런 한방이 있어서 사실 HLB 같은 것들을 많이 찾으시고는 하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맨날 바뀐 지 좀 됐는데, HLB 한글로 써져 있었다 이렇게 영어로 바뀌고 나서는 아직도 볼 때마다 약간씩 적응이 안 돼요. 뭐 어찌되었든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죠. 뭐 셀트리온 있고 신라젠 있고 HLB 있고 뭐 옛날에는 헬릭스미스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한동안은 이제 약간 뭐 워낙 이때 당시에 파동이 한번 이때 당시에 다 무너졌죠. HLB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저기 헬릭스미스도 무너지고 하여튼 이때 다 무너졌어요. 신라젠도 이때 무너졌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미친 슛 보내고 나서 한동안 참 행복 기간도 길었는데 이제 다시 저점 구간에서 한번 찍어서 올리고 있는 형상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어떤 견해로 보고 있는지 어디까지 좀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제 견해에서 좀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또 더해가지고 이 HLB가 물론 오늘 올라간 이유는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 말고도 사실 HLB가 이번에 좀 잘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 가지고도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같이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슈부터 좀 살펴보면서 들어가서 볼 건데 종합시장 어디 갔나요? 여기 있다. HLB 보니까 이 지금 선박 쪽 물적 분할을 하고 이제 바이오에 올인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 그런 이유 때문에 약간 집중을 하겠다 바이오 쪽으로 약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보낸 거거든요. 뭐 조금 더 읽어보면은 지금 HLB가 지난 17일 작년 영업이익이 376억 원으로 전년 144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이 300% 거의 400% 가까이 늘어나가지고 또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여기서 HLB가 선박업을 이제 떼어내버리고 뭐 바이오, 헬스케어 뭐 요 사업만 남기는 물적 분할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 기존 선박 사업이랑 파이프 사업을 맡고 있는 뭐 ENG 사업 부분은 신설되는 비상장사인 HLB ENG가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뭐 물적 분할을 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좀 보내고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느낌이 무슨 느낌을 살짝 받냐면은 우리 막 LG가 원래 핸드폰도 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그때 당시 이제 LG가 삼성이랑 뭐 애플에 좀 많이 밀려가지고 이 맨날 그 핸드폰 가지고 적자가 났는데도 이렇게 놓지를 못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결국 놓는다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됐다. 사업을 막 더 줄인다고 하는데 오히려 잘했다고 하는 약간 그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HLB가 이 선박 쪽 그냥 물적 분할 해버리고 우리는 이 바이오에다가 우리는 치겠다라고 하는 게 약간 느낌이 LG가 진짜 이제 핸드폰 접고 우리 다른 것들에 집중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어차피 자원은 한정적이고 얘네들이 운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일 텐데 거기서 이 부분이 그냥 떼어내고 올인을 하는 게 좀 더 당연히 효율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반영을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B가 뭐 잘한 결정이죠. 재무 상태 봐요. 완전 쓰레기입니다. 물론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쓰레기는 맞잖아요. 이거 맞잖아. 이걸 난 HLB 솔직하게 옛날에는 하는 사람 이해 안 됐어요. 이런 거를 도대체 왜 하지? 물론 제약바이오가 이 영업 적자 가지고 영업 적자 났다고 그러니까 영업 적자가 났다고 안 가고 이런 거 아닌 거 알아요. 아는데 신라젠 같은 것들도 다 보면은 한 방씩 보내주는데도 기본적으로 재무가 못 받아주는 애들은 결국에는 다 무너집니다. 신라젠 같이. 근데 HLB도 지금 이 얘기 욕을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뀌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물론 신라젠 같이 이런 파동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다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계속 이 모양이잖아. 그러면은 해결이 안 되면 다 무너져요. 신라젠이랑 이 당시에 양대 산맥이었죠. 신라젠 미친 듯이 가면서 제약바이오 붐의 시대를 열고 셀트리온도 이때 마찬가지였죠. 셀트리온도 이 당시에 엄청난 제약바이오 붐을 만들어 놓고 미친 듯한 상승 랠리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전부 다 이 제약바이오 완전히 미쳐버리도록 만든 두 종목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은 왜 이러고 있고 신라젠은 왜 이러고 있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재무가 안 나오거든요. 신라젠은. 근데 셀트리온은 재무 봐요.
이거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세트는 뭐 무슨 일이 생겨도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재무 상태는 아무리 제약바이오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잘 안 나와도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진짜 기업의 핵심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미래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성과가 안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근데 HLB도 사실 저는 그런 상태였었다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거는 연결 기준이에요. 이 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연결 기준으로는 계속 적자죠. 적자지만 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엄청난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도 늘어난 거 보세요. 난리가 난 거죠. 이 정도면은 이제 재무적으로 살릴 수 있다. 어차피 모든 이 기준은 별도로 보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보는 게 적절하고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HMM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재무가 쓰레기였다가 뭐 쓰레기였어요. 얘도 쓰레기였는데 갑자기 살아나면서 미친 듯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3년 연속으로 보내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0%를 그냥 보내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곡이 좀 변화점이 생기고 이 변곡점이 좀 생겼다라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HLB는 이제 이 추이를 유지를 해주면서 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멋진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입각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반영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이런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하면서 HLB는 이슈적인 부분이랑 재무적인 부분 같이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는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은 어느 정도는 그려오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그려오고 있었고 결국에는 뭐 이런 식의 파동이 되겠네요. 다시 조금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려드릴게요. 이 정도 그리면 되겠네. 딱 요렇게. 그래서 큰 파동은 결국 이런 식으로 타고 가고 있었어요. 타고 가고 있었고, 한동안 이제 막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는 재무 상태가 이제 엄청 급격하게 악화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얘는 못 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중간에 미친 듯이 빼기도 하고 난리를 좀 치기는 했었지만,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하단 부근에 어느 정도 근접하기 시작한 이런 시점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같이 터지면서 이 물적 분해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딱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라고 표현하기 좀 그래요. 그래도 기간이 좀 기니까 단기적으로는 결국 이 횡보 구간, 그러니까 조금 더 그어드리면은 큰 상승 파동 속에서 단기적으로 횡보 구간을 좀 치고 있었는데 요 횡보 구간에서 이제 하단 부분에서도 같이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거래량이 보면은 상한가를 쳤어요. 상한가를 쳤는데 상한가 친 거 치고 거래량이 많이 안 붙었습니다. 거래량은 항상 이제 좀 힘이다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이게 거래량이 올라가는 순간만큼은 너무 많이 나오면 좋지 않아요.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힘이 좀 모자랄 가능성이 높은데 아주 적절합니다. 아주 적절하고 거래량도 추이가 좀 있어요. 거래량이 계속 터질 수는 없고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약간 큰 게 터지고 뭐 또 큰 게 터지고 좀 쉬고 큰 게 터지고 쉬고 큰 게 터지고 쉬고 이걸 반복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큰 게 터지고 쉬고 큰 게 터지고 쉬고 큰 게 터지고 쉬고 큰 게 터지고 쉬고 계속 이렇게 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저는 좀 눈여겨 보는 부분들이 뭐냐면 물론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전보다 많이 늘었느냐 안 늘어났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지만 큰 거래량들의 추이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래량의 추이가 보통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락 파동을 어느 정도 타면서 큰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앞전에 있었던 거를 하나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늘면서 이렇게 또 간다. 뭐 늘어났다 쉬고 이렇게 가지만 결국 큰 것들은 계속 늘어나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정도 고점을 찍으면 이때부터 다시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서 가고 다시 늘어나면서 가고 계속 V자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얘가 보면은 이것도 살펴보면은 V자로 계속 가요. V자로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이번에 오늘 나온 거래량이 약간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줄었어요. 또 줄었어. 근데 이번엔 늘어나고 있죠. 이 핸드폰으로 보면 잘 안 보이나?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거래량이 줄었어요. 계속 추이가 줄어가면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늘어난다? 또 늘어나면서 이제 또 하나가 또 오늘은 직전 거에 바로 넘어선 거래량이죠. 뭐 내일도 치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또 괜찮았던 거 보니까 내일도 좀 칠 수 있겠죠. 치면서 또 큰 거래량이 하나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 위로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쉬었다 갈 수 있겠죠. 쉬면서 거래량 또 쉬어주다가 또 큰 거래량이 붙으면서 확 늘어나는 봉이 또 나오고 이러면서 파동을 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어차피 HLB는 이런 종목이거든요. 결국에는 한번 치면 강하게
무난하게 쏘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쏘는 김에 이 상단 부근 언저리까지 뭐 최소한 5, 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러면서 조금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사실 이렇게 말을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대처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과거부터 얘는 하는 걸 보면은 한 번 쏘잖아요. 그럼 미친 듯이 진짜 야생마처럼 달립니다. 그냥 한 번 쏘기 시작하는 순간 달리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뭐 떨어질 때도 미친 듯이 달리지만 다시 올라올 때도 미친 듯이 달리고 원래 이 맛에 제약바이오 다들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전 제약바이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맛에 제약바이오를 하는 거기 때문에 HLB는 또 오늘 칼을 살짝 뽑았어요. 뽑은 김에 제가 봤을 때는 또 미친 듯이 랠리를 앞에 보냈던 것들처럼 이렇게 보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수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아마 여기까지는 우선 한번 무난하게 도달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서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이 약간 반영이 좀 더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오버슛으로 나오면서 이제 상단 부분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간 갸우뚱하면서 약간 이런 반응이라면 한 이 정도까지 찍고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자리 잡고 가는 뭐 이런 그림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차피 이중바닥형도 만들어놨고 오늘 뽑았기 때문에 내일이나 뭐 모레까지는 충분히 좀 더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만 안 뚫리면 됩니다. 누가 봐도 여긴 지켜주려고 아주 안달이 났죠. 여기만 안 뚫리는 선에서는 이 윗구간에서는 충분히 박스 상단 부근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익절을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에서 대략적으로 뭐 절반 익절 해주고 그다음에 혹시 더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절반 해주고 나머지 추세로 보시든지 뭐 이런 관점도 나쁘지 않고 결국 어차피 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추격만 안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약간 물론 진입 자리도 나쁜 건 아닌데요. 큰 그림상 저는 쏘고 있을 땐 잘 안 해서 약간 눌러주면 해볼만도 할 것 같습니다. 눌러주면 좀 해볼만하고 눌러줬다가 반등 나올 때 좀 해볼만 하고 뭐 그냥 가면 어쩔 수 없고 그냥 기존 보유자들의 영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HLB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음 목적지는 한 5만 원 정도 언저리 그 다음 목적지는 한 8만 원 정도 언저리 나눠가지고 분할적으로 좀 대처를 해나가면서 이제부터는 손실로 돌아서지 않는 선에서 좀 지켜보는 방식들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HLB는 요 정도 하면서 다음에 좀 큰 거래량이 나와주는 것까지 뭐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훨씬 큰 게 나와줄 때까지는 조금 무난하게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신규 진입자들만 좀 조심하시고 신규 진입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한가 침봉을 신규로 들어가긴 좀 그래요. 단타로 들어갈 거 아니면 뭐 어쨌든 그래서 다음 거래량 나올 때까지 조금 여유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HLB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